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두 개의 변수에 대한 빈도수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탭을 사용을 해서 빈도수를 구하고 이렇게 판다스로 시각화 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C본에 있는 카운트 플롯의 휴 값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빈도수를 다르게 표시를 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싱글 초이스일 경우에는 크로스탭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Q7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Q7 보게 되면 이제 멀티플 초이스예요.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일 때는 크로스탭으로 이제 빈도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멀티플 초이스일 경우에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빈도수를 구하는지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개의 이제 싱글 초이스를 저희가 빈도수를 구할 때는 PD에 크로스탭 이렇게 해서 구했었죠. 그래서 answer에 Q1 그 다음에 answer에 그리고 answer에 Q2 이런 식으로 빈도수를 구했어요. 그래서 answer에 Q1, Q2 이렇게 구했고 만약에 Q2가 아니라 Q 세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국가별로 이제 성비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도 보게 되면은 이제 학위가 이제 남성 여성일 때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이제 성별에 따라서 학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또 구해볼 수가 있을 거고 다섯 번째 질문 보게 되면은 이제 각 직업군별로 남성 여성의 차이를 이제 구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Q6 보게 되면은 이제 연차에 따라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응답자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질문은 이렇게 빈도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멀티플 초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한 개의 변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개의 변수값 가지고 올 때 필터를 사용을 했어요. 일단 answer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answer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서 점 필터에 Q7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데 regx를 해줘야 되죠. 이제 정규 표현식을 쓰겠다라고 regx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Q7이 들어가는 이제 컬럼들만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정규 표현식에서는 이렇게 파이프 표시 엔터키 위에 있는 키를 쉬프트 키를 누르고 쓰시면은 이렇게 긴 막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파이프 표시를 해주고 Q2가 들어가는 거를 같이 가져와 달라 하게 되면은 Q2가 들어가는 것도 가져왔지만 Q20, 21, 22 뭐 이런 식으로 Q2로 시작하는 다른 질문까지 가져왔어요. 그럼 그냥 Q2에서 끝나는 거까지만 가져와라. 이 달러 표시는 끝나는 거, 시작하는 거는 이렇게 캐럿 표시로 해볼 수가 있어요. Q2로 끝나는 것만 가져와라 하게 되면은 다른 Q 뭐 20몇으로 되는 문항들은 안 가져오게 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응답값하고 일곱 번째 응답값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Q2, Q7 이렇게 변수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Q2하고 Q7은 크로스탭으로 우리가 빈도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변수가 이렇게 싱글이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구하냐? 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그룹 바이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Q2, Q7에서 그룹 바이를 해주는데 두 번째 문항을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Q2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점 카운트 하게 되면은 나머지 컬럼 값들에 대해서 이렇게 빈도수를 구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빈도수 구한 값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 다음에 뭐 응답하고 싶지 않다든지 다른 이제 응답 값들에 대해서도 빈도수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제 성별 남성하고 여성만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Q2, Q7 언더바 카운트에다가 넣어주도록 해요. 그 다음에 Q2, Q7 카운트에서 이제 응답값을 이제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응답값의 파트 1, 2, 3, 4, 5, 6, 7 이 각각의 응답값이 어떤 값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Q2, Q7로 만들어줬던 이 변수 값을 위로 올려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Q2, Q7의 디스크라이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Q2는 빼고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Q7의 디스크라이브 값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그냥 다시 요 밑에다가 그대로 써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Q7만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Q7에 대해서 점 디스크라이브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빈도수 구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multiple choice answer by QNO 라는 함수에서 저희가 이렇게 describe 해서 탑하고 count 값 가지고 왔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탑 값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점 LOC에 탑을 가져오게 되면은 각각의 이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to list 하게 되면은 인덱스 값을 빼고 이제 value 값만 남기게 되는데요. 이 값, 리스트 값으로 만든 이 값이 이제 컬럼 값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값을 Q7의 cals라는 변수에 담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Q7 count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반환이 되는데요. 빈도수 만들어진 게 점 columns 하고 이 컬럼의 이름을 이 Q7의 cals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Q2, Q7의 count 값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파이썬의 응답값, R의 응답값, SQL의 응답값, C의 응답값을 볼 수가 있고 성별에 따라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도 남성하고 여성에 대한 빈도수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Q2, Q7의 count에서 점 LOC하고 man 하게 되면은 남성에 대한 응답값만 가지고 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도 가지고 오고 싶다 하게 되면은 이제 시리즈 형태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반환이 되도록 man 두 개의 리스트 안에다가 넣어줘야겠죠. woman 이렇게 LOC를 통해서 행인덱스로 접근을 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인덱스에 man, woman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 값을 플롯 바 하고 막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남성일 때 여성일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줬어요. 그런데 저는 이 밑에가 남성일 때 여성일 때가 아니라 이 언어에 따라서 이제 막대를 구분을 하고 이제 남성일 때 여성일 때 각각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가 지금 이 형태가 아니라 여기 이 언어가 X축에 오고 싶게 하거든요. 그럼 이 언어가 인덱스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t 하게 되면은 이렇게 행과 열이 바뀌게 돼요. 그럼 행과 열이 바뀐 상태에서 플롯 바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남성 여성에 따라서 그래프의 색상을 다르게 표시를 해서 그렸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 H 해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텍스트가 이 Y축에 가도록 인덱스 값이 Y축에 가도록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저는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때도 t에 sort 언더바 values 인덱스 값으로 정렬을 할 때는 sort 인덱스, value 값 기준으로 정렬할 때는 sort values를 하는데 이때 컬럼 값이 man하고 woman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oman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woman 값이 많은 순으로 적은 순으로 정렬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할 때는 적은 값이 아래쪽에 많은 값이 위쪽에 표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젠더 앤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제목까지 타이틀까지 표시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로고 찍히는 거 안 찍히게 좀 깔끔하게 표시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변수에다 담아 주시게 되면은 로그가 안 찍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성과 남성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더 선호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게 역시 파이썬이었어요. 그래서 파이썬, SQL, R, C, C++, 자바, 매트랩, 자바스크립트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뭐 스위프트나 줄리아 이런 언어들은 응답자들이 좀 적은 편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 표에서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여성 응답자들 보게 되면은 이제 파이썬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SQL, 그 다음에 여기 R, 그 다음에 C, C++ 이런 순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싱글 초이스일 경우랑 멀티플 초이스일 경우에 이렇게 두 개의 응답값에 대한 빈도수를 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멀티플 초이스가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크로스 스텝을 통해서 빈도수를 구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멀티플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전에 저희가 멀티플 초이스 분석했었던 것처럼 필터를 통해서 값을 가지고 오는데, 이때 Q7, 그 다음에 Q2, 근데 Q2로 시작하는 Q20번대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표시해주게 되면은 딱 Q2만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정규 표현식 사용해서 이제 Q7하고 Q2에 해당되는 응답만 가지고 와서 Q2로 그룹화를 해주고 나머지 값, 카운트 값 구한 다음에 이렇게 빈도수 구해주고, 그 다음에 컬럼 값 구해서 이렇게 탑 값을 구해서 컬럼 값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각각 요 응답한 값들을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크로스 테이블을 그려서 분석을 해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이제 싱글 초이스든 멀티플 초이스든 두 개의 문항을 이렇게 묶어서 같이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문항들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판다스의 필터 기능과 이제 정규 표현식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멀티플 초이스 분석도 조금 간단하게 해볼 수 있다 라는 거를 함께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다른 질문들에 대한 응답값도 조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코드에 대한 소스 코드는 영상 하단에서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업보트, 캐글 노트북 업보트 해주시게 되면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